안녕하십니까. 많은 생각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7일이고요. 이야기해볼 주제는 일단 제목은 이렇게 지었어요. 외톨이는 외톨이와 어울리려고 노력을 한다. 부재 하지만 쉽지 않다. 뭐 이렇게 해봤고요. 저번 거에 이어서 2부를 찍으려다가 저번 대본을 보니까 그냥 새로운 얘기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부는 안 찍는 걸로 하고요. 그냥 새로운 이야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민망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약을 안 먹고 학교에 갔거든요. 물론 약을 안 먹어도 괜찮을 때가 있고 약을 안 먹었으니까 당연히 안 괜찮을 때도 있는데 그때 금요일은 6교시까지였고 5교시까지 괜찮았어요. 그래서 오늘 무사히 끝났다 하고 있었는데 점심쯤 배가 고플 때 좀 힘들다가 6교시쯤에 갑자기 우울한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만 해도 툭 찌르면 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도 부담스럽고 저는 사실 제 감정을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걸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언어화하는 거는 쉽거든요. 예를 들면 나 지금 슬퍼, 나 지금 화가 나 이렇게 말로 하는 건 괜찮은데 언어라는 필터를 거치기 직전에 막 화를 터뜨린다거나 슬픔 자체를 보여준다거나 이런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2년 전에도 한번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땐 더 심했죠. 그때 눈물 날 뻔했을 때 애들한테 눈 다 감아달라고 한 다음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교감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조퇴를 했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그때 교감 선생님께서 그런 게 어딨냐, 처음에는 제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니까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 지금 교실에 들어가면 난 눈물바다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어딨냐, 선생님이 어른인데 그런 거 참고 수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끌고 교실까지 끌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수업해라 하고 이제 저를 교실에 던져놓고 이제 가신 거죠. 근데 저는 도저히 그때 수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감정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는데 계속 삭히고 있다가 애들한테 눈을 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얘들아 눈 좀 감아줄래? 하고 저는 이제 교실 밖으로 나갔죠. 저 우는 모습을 들킬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서 펑펑 울면서 이제 교감 선생님한테 다시 말씀드렸죠.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오늘 수업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메모장이라는 걸 엄청 애용하고 또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같이 챌린지 하고 있는 멤버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주최한 사람은 아니고 하루에 30분 글쓰기 모임이라고 그런 글쓰기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물론 일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시간이 남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짬짬이 30분 정도씩 미리미리 써두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메모장이든 한글 파일이든 글을 남기는데 그날따라 제가 메모장에 메모를 해뒀어요. 학생들이 나를 쳐다볼 때 눈물이 날 것 같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써두고 나서 나중에 이걸 글로 써야지 오늘 글감이네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설명할 때도 애들한테 이걸 애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 설명하다가 이게 갑자기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큰 TV 화면으로 아이들한테 보여준 거죠. 그걸 어떤 학생이 읽더라고요. 소리내서 선생님 눈물 날 것 같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하고 그때가 딱 집에 갈 때여가지고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화끈거리고 민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영상을 찍다가도 방어 기제가 계속 올라올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방어 기제 없이 얘기하는 게 더 재밌고 유익할 것 같아요. 방어 기제라는 게 사실 공격이 들어올까봐 미리 지레짐작해서 방패를 까는 거잖아요. 근데 공격이 들어오면 그때 막으면 되잖아요. 방어 기제가 꼭 먼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이 들어오면 그때 막으면 되지. 미리부터 방어 기제를 막 깔아서 고슴도치처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방어 기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요즘 방어 기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남의 방어 기제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을 저래서 저런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저런 식으로 방어를 하는구나 라는 걸 봤을 때 저는 예전에는 그냥 분석하는 편이었거든요.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편이었어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타인의 심리를 분석을 해서 이해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냥 지적으로 재미를 느끼는 편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막 그 사람과의 어떤 유대감이나 어떤 뭐 생산적인 걸 남긴다든지 뭐 그런 걸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나만의 자기 만족? 그리고 동료들이 있었는데 동료들이 누군가 욕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들의 입장에선 빌런이지만 저는 그 빌런의 입장이 왜인지 모르게 다 이해가 되고 이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사실 그거는 그냥 직관적인 추리죠.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냥 저의 어떤 직관적인 이해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해가 된다고 해서 아, 이 사람이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진 않고 그냥 제 나름대로 사회화 된답시고 같이 까줬어요. 미친놈이네 이러면서. 그게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 머릿속에서는 떠오르는 이 사건과 이 사건 사이에 그 메워주는 상상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뭔가 가짜 같아서, 가짜 반응 같아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편들어주지 않는 건 내로남불일 수도 있고 저도 사실 편들어주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저도 군대에서 선임한테 맞은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근데 맞고 나서 사실 되게 수치스러웠어요. 맞았다는 사실도 수치스럽고 그냥 반격하지 못했다는 것도 뭔가 좀 수치스럽고 그리고 그냥 뭔가 사건의 중심이 돼버렸다? 그런 주목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수치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도 오시고 뭐 어머니랑도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차 안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 용서해줘라 화해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어, 사실 맞은 게 억울했었고 그리고 일단은 가족이니까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렇게 뭔가 상대방을 먼저 위하는 모습 때문에 굉장히 섭섭했던 적이 있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 저도 편들어주는 걸 좋아하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맞았을 때 선임한테 맞았을 때 직후에 이제 벙쪄서 아무것도 못 하다가 이제 주섬주섬 옷 입고 생활관으로 돌아가서 이제 부소대장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도움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부소대장님이 엄청 열심히 도와주셨고 근데 이제 저는 도움 요청을 하는 거 자체에 굉장히 서툴거든요. 못하는 것 굉장히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도움 요청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예를 들면 질문을 하는 것도 어렵고 부탁을 하는 것도 어렵고 거절하는 것도 어렵고 거절당하는 것도 어렵고 그냥 다 어렵네. 그냥 뭔가 남에게 신세를 진다는 그 느낌 자체가 너무 끔찍하고 괴로워요.
남들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 너무 쉽고 너무 편안하고 오히려 기쁘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내가 남한테 뭔가 신세를 진다고 생각하면 그게 못 견디게 힘들어요. 사실 그 저를 때린 선임하고는 제가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전 영상에서 제가 뒷담 까이는 동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랑 손절을 하게 된 거였어요. 손절을 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한 1년 뒤쯤? 그 계기는 그 친구가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카드를 빌려갔는데 저는 그때 뭐 현금도 없고 지갑도 없으니까 그냥 제가 부대 내에서 쓰는 나라사랑 카드를 빌려줬어요. 너 교통비 해라. 그리고 얼마 쓰겠다. 10,000원인가 뭐 30,000원 쓰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돌려받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뭐 10,000원, 30,000원 쓴 게 아니고 30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하는 새끼지? 하고 약간 어이가 없어서 손절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손절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부대 내에서 저는 어울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톨이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외톨이에게 찾아갔죠. 이미 무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요게 오늘의 제목인데 물론 이제 외톨이 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하고도 잘 맞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분도 혼자니까 다가오는 사람 막지 않고 저도 그냥 혼자는 또 외롭고 뭐 그러니까 다가갔던 것 같고 제가 그분께 장난을 쳤죠. 그분께 장난을 쳤는데 그분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맨날 체력 단련장에 가서 운동을 하시는 분이었고 저는 그분한테 운동을 배우면서 좀 친해져야겠다 이렇게 해서 저도 매일같이 체력 단련장을 갔죠. 근데 이제 체력 단련장 끝나고 나서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샤워를 할 때 제가 물 뿌리는 장난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 평소에는 그러고 서로 물 뿌리고 놀다가 가끔 기분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뿌렸는데 이제 얼굴에 맞아서 너무 기분이 나빴다고 나중에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그분께서 뿌리지 마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들렸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했는데 그때 이제 귓방망이가 날라와서 저는 맞았고 벙쪄서 그렇게 돼 있었던 거죠.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맞아본 경험도 거의 없고 싸워본 경험도 거의 없거든요. 그냥 태권도 어렸을 때 태권도 할 때 겨루기 할 때나 뭐 그럴 때 말고는 실제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네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중학교 때 갑자기 학교 끝나고 남아라고 해서 싸웠던 거 하나 갑자기 생각나고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건 고등학교 3학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9살 때 행인한테 맞은 거가 생각이 나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중학교 때 삥 뜯긴 것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어쨌든 갑자기 날 때리니까 그냥 벙쪘던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왜 날 때리지? 뭐 화나지도 않았고 반격할 생각도 일단 못했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제 때린 건 미안했다 하시고 이제 치료비도 주시고 다른 부대로 가셨죠.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전 사실 군대에서의 기억이 막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어요.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그래서 제가 DP나 신병 이런 거 볼 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냥 썸네일로만 봐도 군대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는 군대 얘기 때 좀 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에이스가 있으면 패급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적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적응자도 있기 마련이고 제가 뭐 그 스펙트럼 사이에서 나는 부적응자고 난 패급이다 이렇게 자처할 것까지는 없을 텐데 어쨌든 저도 노력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아니었다 보니까 그게 되게 공포스럽고 막 유쾌한 기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서 좋네요. 다음에도 제가 뭐였죠 제목이? 외톨이는 외톨이와 어울리려고 노력한다 라는 제목인데 제가 외톨이였을 때 다가갔던 외톨이들도 생각이 나고 제가 외톨이였을 때 다가와줬던 외톨이들도 생각이 나서 그 친구들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많은 생각이었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